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막식과 폐회식이 관람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감동을 전해줄지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개폐식 무대가 공개됐습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 김성일 조직위원장과 박할린 개폐식 총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공연 주제는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로 선수와 가족, 그들을 도운 과학자와 의료진 등 조력자의 삶과 도전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선수들도 물론 이 게임의 스타들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올라있기까지가 수많은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한번 부각을 시키고 싶었었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컨셉을 살짝 빌려서 저희한테 맞춰서 Impossible Drives Us라는 영문과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한국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4장의 재밌는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부채를 모티브로 제작된 피켓유한 의상이 공개됐으며 개회식의 꽃이 될 성화 봉송주자와 최종 점화주자는 당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되는 한편 연출진은 공연 주제에서 이어지는 결말에 점화주자가 있다고 밝혀 이야기와 의미에 집중된 개회식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영화 예매를 할 때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영화관을 직접 찾아 예매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일부 영화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 할인 예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영화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 할인이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영화관에서 실시됐습니다. 롯데시네마와 CGV가 온라인상에서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일반 예매 뒤 현장에서 영화표를 재구매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CGV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및 시간을 선택하고 인원을 선택하는 페이지에서 우대를 선택하면 장애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롯데시네마는 관람자가 영화와 장소, 시간을 선택한 뒤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창에 있는 할인 수단 선택에서 장애인 할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두 영화관 모두 장애 1급부터 3급은 동반 1인을 포함한 영화 할인이 가능하고 장애 4급부터 6급은 본인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장애계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는 장애인의 영화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경기도가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버스 좌석 문제 해결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구비되어 있는 2층 저상버스를 시험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 3주간 수원과 남양주, 김포 등지에서 시험 운행되는 광역버스는 총 79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앞문에 있는 수동 경사로를 통해 오르내릴 수 있고 뒤쪽 출입문 부근에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험 운행 기간 동안 이용 승객과 운전자 측면의 적합성을 평가한 뒤 실제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내년 4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00명당 9명이 연금을 받는 꼴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 수급 인원은 올해 433만 명에서 내년 468만 6천 명으로 8.2%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상 수급자는 지난 2009년 3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처음 400만 명을 넘었고 4대 연금의 급여 지출액은 올해 31조 3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 1천억 원 증가한 34조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연장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용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이 전체 공연장 826곳 중 76곳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이 1000석 이상의 공연장만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학로 소극장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인 만큼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경로당에서는 일하는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자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경로당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어르신 2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책을 포장할 때 쓰는 상자 접기가 한창입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어르신 10명이 하얀 때밀이 수건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주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즐겁게 이야기도 오가고 포장을 끝낸 상품을 보면 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부산 동구 지역 경로당 5곳을 중심으로 일하는 경로당을 만들자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빨래 집게 조립, 쇼핑백 끈 끼우기 등 어르신들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인근 업체에서 받아와 용돈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는 서로가 웃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더 좋고, 예. 또 우리는 또 나이가 들었지만은 또 사회에서 일감을 줘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걸 주니까 너무 고맙고, 예.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이제 할 겁니다. 손을 쓰는 작업이라 치매 예방에도 좋고 하루 3시간의 제한 시간이 있어 어르신들이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께 그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로당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문화의 새 바람이 될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미림입니다. 정보화 교육으로 장애인 정보화 활성화에 힘써온 이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에서 박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6일부터 1박 2일 동안 포항 서부 마린 리조트에서 2014년 경북 장애인 정보화협회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경북도 내 각 장애인 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에 이바지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전체 복지 예산은 지금 현재 30% 이제 육박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이 지원이 그렇게 또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장비라든가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순서로는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주제로 박성호 전 포항시장의 특강에 이어 회원 간 화합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북장애인 정보화협회는 장애인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컴퓨터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장애인 교육 사업이 사실은 지금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는 형태의 복지가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복지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고 하는 포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이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요즘 잇따르는 군부대 사고에 아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 화천의 육군 이기자 부대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벌여 부모님 걱정도 덜고 장병들의 사기도 올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안하늘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천은 가곡 비목의 고향이자 호국의 성지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부대로 자리 잡기 위해 2014 이기자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곳 산해면 문화마을 일대에는 주민과 부대 장병들의 축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인기 가수들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주민과 장병들이 박수갈채와 함성으로 모두 하나가 됩니다. 주민과 장병들이 함께하는 화합예술제와 건강달리기 대회, 참전용사 시가행진, 군악행진, 축하비행, 부대 장병들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져 주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부모님들께서 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군인들은 현재 나라를 잘 지키고 있고 병사들의 그리고 병영 생활들이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병사들이 훌륭히 잘 임무 수행하고 전역할 수 있습니다. 상설 코너에서는 모의 사격 체험, 무기 장비 전시회, 밀리터리 존, 군번줄 만들기, 추억의 반함라면과 건빵 체험이 열려 참가자들이 옛 군대 시절 추억에 적기도 합니다. 예, 너무 좋고요. 바깥에서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봤을 때 염려가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페스티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우리가 안심하고 군인들 믿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가 열리는 동안 상가들도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표하는 지역적인 문화 행사가 됐습니다. 지역 경제와 활성화를 위해서 24에서 하는 우리 기업의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국군 장병들과 주민들은 흐뭇한 화합회장을 만끽했습니다. 화천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불법 주차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휴게소 175곳 가운데 122곳의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고 나머지 휴게소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키즈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법률상 키즈카페는 정식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에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청소년 예비 음악가와 음악 멘토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뽀꼬와 뽀꼬 음악회가 오는 23일 서울 호아마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 음악회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피아노 독주를 비롯해 뽀꼬와 뽀꼬 앙상블의 연주 등이 이어집니다. 나눔 실천과 스트레스 해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청소년 축제 한마당이 오는 18일 서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참가비 전액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걷기 대회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알리는 인권 페스티벌, 인기 가수들이 함께하는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제가 며칠 전 호주 시드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 2세들이 다문화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교포 2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한국의 다문화에 대해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포 청년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폐쇄적인 단일민족 신화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다문화 인식이 확장되었는지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 가져올 한국의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한 나라이고 앞으로도 수출과 무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나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미국보다 더 큰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문화와 글로벌적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큰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캐나다, 호주, 중국, 아세안, 일본 등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장 빠르게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한국과 동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중국가적 네트워크 또는 이중문화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로 다문화 자녀들,
다문화적 인재, 여기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등급제와 보험가입 차별 등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일컬으며 유난히도 까다로운 잣대로 장애인을 다시 한번 복지 사각지대에 내모는 정책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